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686명을 기록해 2,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영향으로 확진자 수가 감소했지만 일주일 전 월요일에 비해서는 500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돼 사적 모임 인원수가 늘어나고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립니다. 다만 유흥시설과 콜라땡, 무도장은 자정까지만 영업이 허용되고 헬스장 등에는 계도 기간을 거쳐 방역 패스 제도가 시행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세에서 15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현재 이 연령대 접종 예약률은 27% 수준인데 예약이 마감되는 12일까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주요 20개국 정상들이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일단 올해 말까지 세계 인구의 40% 이상이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G20 정상들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억제한다는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 러시아 등의 반대로 탄소 중립 시점을 2050년으로 확정하는 데는 실패해서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686명으로 하루 전보다 375명 줄어 다시 2,000명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검사 건수 적은 주말 영향에 환자 수가 줄어드는 패턴이 반복돼서 주 중반 이후 확산세를 주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역 발생은 1,666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326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79.6%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20.4%로 대구와 부산, 경남 등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했습니다. 숨진 환자는 9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85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11명 늘어 현재 343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어제 하루 2,700명이 받아 누적 4,100만여 명으로 접종률은 80.1%입니다. 접종을 모두 마친 사람은 누적 3,800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75.3%로 집계됐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로 전환된 첫날, 정부는 거듭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이 시작된 지난해 1월 이후 수많은 고비를 넘겨온 끝에 오는 일상회복으로의 첫 걸음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번도 가지 않은 미지의 길인 만큼 앞으로도 여러 고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마스크 쓰기와 실내 환기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추가 확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일상회복 시작을 가능하도록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준 국민과 또 현장에서 헌신해준 의료진, 방역 관계자에게 거듭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됐습니다. 사적 모임의 인원수 제한이 완화되고 또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립니다. 김웅래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에선 10명, 비수도권에선 12명까지 사적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당이나 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유흥시설 등을 빼곤 모두 해제됩니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만 영업할 수 있고 학원도 수험생들의 안전을 고려해 이번 달 22일 수능시험 이후에 제한을 풉니다.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시점은 오늘 새벽 5시. 0시부터 시작하지 않는 건 어젯밤 헬로윈 파티가 밤새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입니다. 방역 패스도 시작됩니다. 노래 연습장이나 목욕탕, 실내 체육시설과 경마, 경륜, 카지노 등
13만여 개 시설에 입장할 때는 백신 접종 완료 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집회나 행사에는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할 경우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선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취식도 가능해집니다. 스포츠 관람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경기장 수용 인원의 50%가 입장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면 100% 입장할 수 있습니다. 종교 활동도 비접종자가 포함되면 정원의 50%까지 모일 수 있고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했을 경우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 우려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면 6주 간격으로 2단계, 3단계의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3일에 2단계, 내년 1월 24일 3단계 시행을 계획하고 있지만 중환자실과 입원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는 등 위기가 올 경우 일상 회복을 잠시 중단하는 방침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YTN 김웅래입니다. 네, 오늘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회복 조치에 발맞춰서 군에서도 거리두기가 완화됩니다. 오늘부터 장병들의 외출과 면회가 전면 허용될 예정인데요. 한때 검토했던 영내 노마스크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툭하면 휴가가 통제되고 외출과 면회까지 금지되면서 장병들은 고립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회복 지침에 맞춰 오늘부터 군 장병의 평일 외출과 면회가 전면 허용됩니다. 평일 외출을 통해서 친구들도 만나고 주말에 부모님과 면회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됩니다. 다만 외박은 당분간 통제되고 면회를 오는 사람은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이내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휴가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적체 인원이 있으면 확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가족들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며 회복도 하고 남은 군 생활도 열심히 개인 방역 지침 준수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힘 받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인 접촉이 제한된 곳에서만 실시하던 부대 훈련도 방역 대책을 세워 정상 시행됩니다. 문제는 휴가자들을 통해 군내 돌파 감염과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 최근 일부 부대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휘관과 간부들부터 경각심을 갖고 솔선수범하여 방역 지침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국방부는 한때 검토됐던 영내 노마스크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역 대책은 더 강화해 입영 후 2차례 실시하는 PCR 검사를 1차례 더 늘립니다. 또 군 병원 의료진 3,000명은 오늘부터, 육해공군 약 50만 장병은 내년 1, 2월에 추가 접종 부스터샷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네, 호박 유령과 해골 분장, 또 세계를 휩쓴 드라마 오징어 게임 의상까지 헬로윈데이였던 어젯밤 서울 이태원과 홍대, 강남 등 번화가는 인산인해였는데요. 방역 당국이 특별 단속에 나섰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자체 합동 단속반이 인파를 비집고 한 클럽 앞에 도착합니다.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사장님 점검은 해야죠. 점검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점검을 누가 어떻게 해요? 근데 한번을 하잖아요. 우리가 하잖아요. 한번 아니라. 앞에가 한 번도 안 하시고 제가 가고 있다고. 얼마간의 실랑이 끝에 취재진은 들여보내지 않는다는 조건을 건 뒤에야 단속반은 겨우 내부를 점검할 수 있었습니다. 인근의 다른 클럽. 단속반은 한 테이블에 손님이 8명을 넘진 않는지, 백신 미접종자가 기준보다 많지는 않은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코로나 방역 점검 때문에 나왔습니다. 백신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다른 곳에선 일반 음식점인데도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클럽처럼 영업한 업소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그냥 춤추는 가게 나왔어요. 누가 들어도 밖에서 보면은 지금 엄청 그 춤추는 음악들과 신나는 음악을 좀 틀어놓으셨잖아요.
헬로윈데이 합동 단속 결과 출입자 명부를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춤추기 금지를 위반한 음식점 등 7곳이 적발됐습니다. 헬로윈데이를 앞둔 지난달 29일에도 서울에서만 방역수칙 위반 7건,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72명이 적발됐습니다.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입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식당과 유흥시설 영업 제한이 대부분 풀리기 때문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지난해 클럽발 집단 감염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태원 때 그런 대유행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 확산세의 기로에 서 있는데 젊은 층을 통한 감염이 결국은 가족이나 지역사회 감염에 아주 중요한 고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방역당국은 우선 내일까지 특별 단속을 이어갑니다. 또 이후에도 유흥시설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와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역 패스제를 적용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이처럼 경찰이 헬로윈 기간 합동 단속을 벌여서 전국에서 1,200여 명을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적발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29일에서 31일 사이 전국에서 1,289명이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단속에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헬로윈 전날인 지난달 30일 적발된 사람이 6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달 29일과 31일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일반 음식점은 지난달 30일 무대 등을 설치해서 클럽처럼 영업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234명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2세에서 15세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고3 학생들이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았고 이어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연령층으로 백신 접종이 확대된 데 따른 겁니다. 16세에서 17세 연령층은 지난달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18일부터 예약이 진행 중인 12세에서 15세 백신 접종 예약률은 27%로 신청은 이달 12일 마감됩니다. 예약을 마친 12세에서 15세는 오늘부터 27일까지 화이자 백신을 위탁 의료기관을 접종받을 수 있고 예약과 관계없이 자녀 백신을 이용해 당일 접종도 가능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맞춰서 소비 쿠폰부터 코리아 세일 페스타까지 다양한 할인 행사가 이어집니다. 소비를 늘려서 성장률을 높여보겠다는 건데요. 안 그래도 높은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점심 대목에도 한산한 식당. 오래전 추억이 돼버린 여행과 관중 없는 운동 경기, 썰렁한 영화관까지. 최근 민간 소비가 줄면서 경제 회복에 발목을 잡는 건 아닐까 걱정이 나오는데요. 앞으로 각종 할인을 통해 지갑을 열어보려는 시도가 이어집니다. 먼저 단계적 일상 회복에 맞춰 소비 쿠폰 2,300억 원어치를 발행합니다. 외식과 공연 쿠폰은 대면 사용이 가능해지고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에 시작조차 못한 숙박과 여행, 영화, 전시, 체육, 프로스포츠 쿠폰도 발행을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화관을 자주 오지 못했는데 소비 쿠폰 발행되면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마음껏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명 코세페로 불리는 국내 최대의 할인 행사 코리아 세일 페스타도 역대 최다인 2천여 개 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름 동안 열립니다.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에 맞춘 이 같은 소비 부양책엔 돈을 풀어서라도 올해 목표 성장률 4%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금년도 각 부처 재정 사업이 모두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수 활성화와 투자 수출 촉진을 위한 조치들이 하지만 2조 5천억 원 규모의 유류세 인하와 같이 각종 물가 안정 대책을 쏟아내는 와중에 돈을 더 풀어 소비를 자극하는 건 정책 엇박자란 지적도 나옵니다. 소비 쿠폰을 늘리게 되면은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물가는 당연하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물가를 과대하게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민간 소비를 살려 성장률을 높이는 동시에 끝없이 올라가는 물가도 잡으려는 정부의 시도가 일상 회복의 시작과 맞물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네, 지난달 수출이 555억 달러를 넘어서면서 월 기준 역대 2위를 기록했고 또 무역 수지도 18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집계를 보면 10월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한 555억 5천만 달러입니다. 이는 무역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56년 이래 두 번째로 큰 규모이자 10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 실적입니다. 월별 수출액도 12개월 연속 증가해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수출액은 5,232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총 수출액 5,12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수출은 반도체 수급 차질에 영향을 받은 자동차 등을 빼고 주력 수출 품목의 호조로 지난 3월 이후 500억 달러 기록을 이어갔고 해당 월의 역대 1위 수출 실적도 8개월 연속 경신했습니다. 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올해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하는 등 경제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경련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은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연간 1.8%포인트 하락하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포인트 오르는 등 부정적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은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4월 저점을 찍은 이후 지속 상승해서 지금은 저점 대비 최대 5배까지 올랐습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효과와 그동안의 경기 침체에 따른 기저효과로 글로벌 경기가 큰 폭의 반등세를 보이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여성 예비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발굴과 창업을 촉진하는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난 30일 서울 오픈스퀘어 D에서 제4회 2021 데이터 걸스데이 본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열린 이번 경진대회는 모두 38개 팀 82명이 참여해서 아이디어 실행 가능성과 데이터 활용 적절성 등을 놓고 경합을 벌였습니다. 이날 대상에는 위치 기반 육아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돌보미를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안한 투영팀이, 최우수상은 탄소 배출량을 예측해서 기업의 탄소 감축을 유도하는 앱을 제안한 다시팀이 선정됐습니다. 네, 미국 식품의약국 FDA가 10대 청소년에 대한 모더나 백신의 긴급 사용 승인이 내년 1월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모더나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더나는 현지 시간 31일 성명을 내고 FDA가 백신 접종 후 심근염 위험에 대한 최근 국제 분석 결과를 평가하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FDA는 북유럽 4개국이 최근 심근염 위험에 들어서 30세 이하 등 젊은 남성들에 대한 모더나 백신 접종을 금지한 이후 모더나 백신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심근염과 같은 희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를 검토 중입니다. 모더나는 지난 6월 12세에서 17세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했으나 FDA는 4개월 넘게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 동반하지 않아서 궁금증을 자아냈던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에게서 옮은 돌파 감염으로 확진 전에 자가격리에 들어갔지만 백악관 내 추가 감염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현지 시각 28일 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로 출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에어포스 원에 탑승하지 않아 궁금증을 불러일으킨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렸습니다. 성명과 트윗을 통해 사키 대변인은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 수요일 27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매일 받은 PCR 검사에서 토요일까지는 음성이 나왔지만 일요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정보의 투명성을 위해 자신의 확진 사실을 알린다며 백신 덕분에 가벼운 증상을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이 바이든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만난 때는 격리 전날인 화요일로 1.8m 이상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요일 이후 다른 백악관 직원들과의 밀접 접촉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을 비롯해 백악관 직원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대부분 추가 접종, 부스터샷까지 맞은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FDA가 부스터샷을 승인한 직후인 9월 27일 추가 접종을 했습니다. 하지만 돌파 감염이 백악관 한가운데서 확인된 만큼 이번 해외 순방에 동행한 백악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PCR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장 최근에 받은 지난 토요일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앞으로 회복돼 음성이 나오면 이후 10일간의 추가 격리를 거친 뒤 백악관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YTN 이동헌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내년 중반까지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G20 정상들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현지 시각 31일 정상회의를 하고 채택한 공동 선언문을 통해서 백신이 세계적인 바이러스 대유행에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라며 이러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부합하도록 올해 말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 인구의 40% 이상이 백신에 맞을 수 있도록 하고 내년 중반까지는 이를 70%까지 높이겠다는 겁니다. 정상들은 또 개발도상국에 대한 보급을 확대하고자 메신저 리보액산 계열 백신 생산 허브로 새롭게 지정된 남아공,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에 대한 백신 제조 기술 이전과 또 공동 생산 등을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들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내로 억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 달성 시점에 대해서는 목표로 추진한 2050년에 적시하지 못하고 금세기 중반쯤으로 모호하게 제시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광엽 기자입니다.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안팎을 차지하는 주요 20개국이 기후변화 대응에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폐막한 G20 정상회의는 공동선언문을 내고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행동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15년 파리 기후변화 협약 때보다 1.5도 목표치를 한층 더 부각함으로써 훨씬 진일보했다는 평가입니다. Paris vereinbart hat, also das 2-Grad-Ziel und möglichst nah an das 1,5-Grad-Ziel zu kommen, noch einmal zu verdeutlichen und sagen, 1,5 Grad muss in Reichweite sein. Das ist ein sehr, sehr gutes Ergebnis, dem sich alle auch angeschlossen haben. 기온 상승을 1.5도로 억제하려면 탄소 배출량을 오는 2030년에는 현재의 절반쯤, 2050년에는 순 배출량 0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기후변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G20 정상들은 탄소 배출 제로 시점을 못 박는 데 실패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중국은 2060년을 목표 연도로 삼았고 인도와 러시아도 2050년 설정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다만 금세기 중반쯤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쪽으로 정상들 사이에 모호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탈석탄 정책과 관련해서는 올해 말까지 각국이 해외에서 추진 중인 신규 석탄 발전 프로젝트에 금융 지원을 중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막한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급진적 환경운동 단체 회원들이 현지 시간으로 31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쇠창살에 몸을 묶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급진 기후운동 단체인 멸종저항 활동가들은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더 적극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단체 시위자들은 로마 대통령궁에 이르는 도심 주요 도로를 봉쇄하면서 G20 정상들에게 진정한 행동을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52일,
또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처음 시행한 지 592일 만에 일상을 되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습니다. 모든 여정에서 첫 발을 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하게 완주하는 거겠죠.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로 일상으로 가는 걸음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길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